이종훈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그 10일 날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일인가 이틀 있다가 나왔죠. 네. 15일 날 소환을 하면서 날짜도 충분히 줬어요. 21일 날 소환하라. 그래갖고 또 우리가 갑론을박 했잖아요. 그 소환할 거냐, 뭐 강제로 끌려갈 거냐. 또 21일 날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소환 이전에 아까도 우리 손소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SK, 롯데 충분히 너무나 강도 높게 조사해서 그 법무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또 구속영장 청구를 27일 그건 한 6일 있다가 네. 뭐가 이렇게 그러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계속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3주를 끌면서 결국은 그런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검찰의 역할이 그 잘못이 컸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뭐가 이렇게 끌게끔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해석하면 예. 자기를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고심도 좀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려고 애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이미 이거는 뭐 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전 내렸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다른 고려들을 좀 많이 하느라고 지금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정치적 고려. 예, 결국은 정치적 고려죠,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분명히 이제 그 보수단체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인맥들을 통해서 또 뭐 압력이 굉장히 또 들어가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유혹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박 전 대통령 살려주고 뭐 저 보수 정당에 와서 좀 역할도 좀 하고 이런 얘기도 좀 오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추정이죠, 추정. 그렇죠. 예. 뭐 저희 정치평론가니까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럼요, 상상이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잘하면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처럼 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은 김진태 의원이 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 그 친박 단체 쪽에서는 일단 그런 이제 약간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법과 원칙을 좀 어긋나기는 좀 힘들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 약간 정치적인 그런 좀 성향 그런 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결단력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법조인답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실 그 전체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특검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특수본 볼 수 있죠. 1기는 강요까지 갔었고 네. 특검이 사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은 뇌물이다. 네. 그래서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때 나왔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검이 모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증거도 차고 넘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서로 같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이제 썼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검찰 그 특검이 마지막 그 임기가 끝나면서 네. 재청구하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100% 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100%라는 표현을 사실은 법조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인데 반드시 재청구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나올 것이다 그런 그랬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또한 그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고 또한 검찰 후배들 잘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만 특검에서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물 미완성이지만 결과물을 이번에 검찰로 보냈고요. 그렇죠. 검찰이 그에 기반해서 이번에 영장 청구까지 간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특검만 검찰 쪽에 이른바 가이드라인 또는 그 지침 또는 뭐 이제 참고할 사항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특검이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거의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구속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영장이 두 번째도 기각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기특수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가 상당히 힘이 빠지거나 아예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니면 이거 봐라. 뇌물 줬다는 뇌물 공여 혐의자도 구속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에다가 더해서 법원까지도 일단 소명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해야 등으로 할지. 네, 결국은 수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가 인정되어서 구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은 봐야 지켜보진 말고요. 지켜봐야 예. 돼요. 예. 자,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손에 넘어갔어요. 어쨌든 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뭐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이 영장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아, 예. 이번엔 특히 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데 한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검찰이 고민스럽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할 사유가 있겠냐? 이런 게 조심스럽게 관측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오면 예. 약간 고심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역시 어떻게 평론할지? 기득권 세력들이 예. 끝까지 버티지 않겠나. 어허. 또 이 뭐 어찌됐건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이 영장 같은 것도 기각당하고 막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우려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아마 이 판사님도 별로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뜨는, 그러니까 구름이 좀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검찰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거였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영장 청구한 상태에서는 예. 뭐 법원에서 발부 안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고재열 기자님. 예. 네. 법 쪽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퍼센테이지로. 저는 28%? 대부분 84%? 대부분 80% 이상이 이번에는 발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중요한 숙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예. 가장 중요한 숙제를 마지막에 이제 풀었고, 답만 이렇게 쓰면 그리고 돼요. 심지어 이제 법원에 첫 번째는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심사를 받아준, 그러니까 이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서 첫 번째 숙제가 풀렸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문제에서도 이미 이게 22년 전에 풀린 숙제지 않습니까? 그때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지금은 10살 올라왔어요. 43세야. 김정호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판사님인데 네. 이제 지금 55세겠네요. 근데 그분이 33살의 판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여러 가지 숙제들 다 풀어놓고 여론도 이미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전열이 흐트러진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선이 제압된 거죠.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모든 어떤 리스크가 다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결정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하지 마시고요. 지켜봐야 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지켜봐야죠. 예. 예. 발부될 가능성이 그거 매우 물어봤는데 높아요. 그걸 지켜보자 그러면 아니 물어보고.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그렇죠. 그게 네. 듣고 매우 높으면은 매우 높아요. 숫자로 94%요? 숫자는 제가 예. 좀 산수 그렇고요. 약해갖고. 네,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 일단은 발부될 안 될 발부된다. 사유가 만약 안 된다면 안 될 사유를 뭐를 잡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미 모든 증거가 다 제출되어 있는 거고 예. 다 수집이 된 상태고 어허. 이제 기소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서 유죄무죄 여부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뭘 할 게 더 남았겠느냐. 그게 이제 삼성 이정의 논리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이 확실한 경우에만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염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속 예규에 자세히 규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네. 그 구속 예규에 따라 보자면은 염려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대포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가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한다, 할 것이다,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염려가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구속 사유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쪽에 저는 서겠습니다. 예. 구속 안 시키면은 그 부장판사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기억은 아니죠? 기억은 발부하셔도 안 하셔도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네. 저는 당연히 발부하실 거라고 봐요. 네. 어떤 사유로요? 그러니까
증거도 충분하고 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높고 예.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는 이영선 행정관이 주로 그 과거에 차명폰 막 이 개통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청와대 나와서도 또 대포폰 새롭게 또 만들지 않았을까요?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하기 어렵죠. 만들었다는 것도 확정하기 어렵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쓰던 것도 이미 쓰던 것들은 다 사실은 뭐 전자레인지 넣어서 튀겨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이영선, 윤전추 이분들은 그 퇴직한 다음에 대포폰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후배와 더불어서 박 전 대통령 살려주고 뭐 저 보수 정당에 와서 좀 역할도 좀 하고 이런 얘기도 좀 오갔을 수도 있겠다. 그냥 추정이죠, 추정. 그렇죠. 예. 뭐 저희 정치평론가니까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럼요, 상상이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잘하면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처럼 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은 김진태 의원이 했을 수도- 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친박 단체 쪽에서는 일단 그런 이제 약간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법과 예. 원칙을 좀 어긋나기는 좀 힘들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 약간 정치적인 그런, 성향? 예. 그런 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결단력?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법조인답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실 그 전체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특검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특수본 볼수 있죠. 1기는 강요까지 갔었고, 네. 특검이 사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은 뇌물이다. 네. 그래서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때 나왔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검이 모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증거도 차고 넘친다. 즉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서로 같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라는 예. 점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이제 썼었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특검이 마지막 그 임기가 끝나면서 네. 재청구하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100% 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100%라는 표현을 사실은 법조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인데 반드시 재청구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나올 것이다 그런 그랬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까지 쓸 예.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또한 그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고 또한 검찰 후배들 잘해라라고 하는 잘못이 컸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뭐가 이렇게 끌게끔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해석하면 예. 자기를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고심도 좀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려고 애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이미 이거는 뭐 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전 내렸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다른 고려들을 좀 많이 하느라고 지금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정치적 고려. 예, 결국은 정치적 고려죠,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분명히 이제 그 보수단체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인맥들을 통해서 또 뭐 압력이 굉장히 또 들어가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유혹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예,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그 10일 날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일인가 이틀 있다가 나왔죠. 네. 15일 날 소환을 하면서 날짜도 충분히 줬어요. 21일 날 소환하라. 그래갖고 또 우리가 갑론을박했잖아요. 그 소환할 거냐, 뭐 강제로 끌려갈 거냐. 또 21일 날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소환 이전에 아까도 우리 손수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SK, 롯데 충분히 너무나 강도 높게 조사해서 그 법무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또 구속영장 청구를 27일 근 한 6일 있다가 네. 뭐가 이렇게 그러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계속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3주를 끌면서 결국은 그런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검찰의 역할이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만 특검에서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물 미완성이지만 결과물을 이번에 검찰로 보냈고요. 그렇죠. 검찰이 그에 기반해서 이번에 영장 청구까지 간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특검만 검찰 쪽에 이른바 가이드라인 또는 그 지침 또는 뭐 이제 참고할 사항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무리 특검이 예.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거의 넣을 수가 사실상 없는 거죠. 끝나는 상황이 예.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구속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영장이 두 번째도 기각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기투스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가 상당히 힘이 빠지거나 아예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있었는데